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6일 오전 10시 27분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말을 거칠게 하기로 유명한데 언론이 적절한 비판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습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 토론회에서 그는 역대 보수 정권을 극우적 세력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조선의 정조가 죽은 이후 218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빼고는 민주개혁적 정치 세력이 한 번도 나라를 이끌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보수정권 때 금강산과 개성이 무너지고 복지정책도 무너졌다. 그러면서 20년 이상 계속 자신들이 집권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극우라는 말을 썼는데 극우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그런 우파를 말합니다. 적어도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그렇게 극우라고 부를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은 우리나라 민주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찬 대표는 민주적 개혁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6.25 때 우리 국군이 피를 흘려서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없었더라도 지금처럼 퍼주는 복지가 가능했겠습니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북한군의 한국 관광객 사살 사건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 때문이고 수시로 공단을 폐쇄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자를 억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보수 정권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기준으로 극우를 구분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좌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극우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이 이념적 잣대, 이념적 정체성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과 맞지 않는 사람이 여당 대표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이해찬식 역사관으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만 잘하고 다른 조상들은, 다른 선배들은 다 잘못하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가 지금 입고 먹고 살고 타고 다니는 이 위대한 선진 문명은 누가 만들었느냐? 김일성이 만들어서 선본한 겁니까? 이해찬 의원은 이건 폭언입니다. 정치적 폭언이에요. 이런 폭언뿐 아니라 폭행도 하는 사람입니다. 월간조선 2004년 12월로 기사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사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95년 당시 서울시 송파구청 재무국장이던 정태복 씨는 1995년 12월 18일 날짜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해찬 정무부시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태복 씨는 당시 2004년에 70세였으니까 지금 80세를 넘겼군요. 이분의 증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국장인 나를 포함해 담당 과장, 계장, 직원이 이 부시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 부시장은 형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금으로 송파구 가락동 근처에 7억 8천만 원짜리 건물을 구입했지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기자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죠.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랐습니다. 우리 지금과 이 부시장의 형측과 견해가 달랐어요. 형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왜 이 부시장이 났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 정태복 당시 국장은 정무부시장실에서 근무하던 한 비서관이 우리 구청 담당 계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건물을 구입한 사람이 이 부시장의 형이니까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지요. 형이 아마도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전화를 받은 계장은 신경을 썼지만 담당 직원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무슨 실수였습니까?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반려됐어요. 알고 보니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한 액수가 서로 달랐던 거지요. 계산상의 착오였습니다. 담당 과장 정결 사항이었는데 더하기를 잘못했던 겁니다. 바로 수정 조치를 해서 등기가 완료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장실에 왜 갔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저는 그날 오전에 구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이 빨리 부시장실로 가자며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상황을 설명하더군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후 직접 확인해 보았어요. 담당 직원의 실수가 한눈에 들어왔고 납득이 가는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고 했더니 국장까지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부시장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어요. 이 부시장이 부재 중이라 부속실에서 한 30분쯤 기다렸더니 그가 들어오더군요. 담당 직원을 제외하고 저와 과장, 계장이 부시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져간 서류를 펴놓고 설명을 하려던 순간 이 부시장이 갑자기 반말로 저에게 내가 뭔데 얼마 받아먹으려고 그렇게 지시해서 라며 고함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돌변을 하기에 이 사람 왜 이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감사관 오라고 그래 한 후 담당 직원 어디 가서라고 했습니다. 네, 그 직원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는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부시장은 제 부하 직원에게 몇 마디 폭언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 감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이 부시장이 무릎 꿇은 직원을 향해 책인지 서류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를 집어 던졌어요. 그러고는 그에게 다가가 한 차례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한 차례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감사관이 달려들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며 말렸어요. 그런 후 이 부시장은 이자들 재산 등록 가져와 하더군요. 그런 후 감사관에게 내일 당장 송파구 특별감사해 라고 했습니다. 감사관은 국장만 해당되고 나머지 직원은 직급이 낮아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저는 그 순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찬 부시장이 당장 가져오라고 해서 곧장 송파구청에 있던 제 재산 등록 서류를 서울시의 다른 직원이 가서 가져왔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후 5시쯤 이 부시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 마는 동 한 후 감사관실에서 경위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끝난 시각이 밤 10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자가 9년 전의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제1기에 그날 일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으니 기억을 못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요. 특별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거리가 안 됐는데 무슨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감사관도 단순한 실수를 가지고 부시장이 난리다고 했어요. 누가 봐도 단순한 실수를 고의로 몰아넣은 데 대해 너무 화가 났어요.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의가 아니고 단순한 실수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부하 직원이 제게 미안해하며 사표를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은 실수를 가지고 사표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만류했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이부 시장이 미안하다는 뜻을 전달해 오던가요? 사과는 무슨 사과? 이후 이 부시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그 사람 얼굴을 봅니까? 그 일이 있은 후 선거기획단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당으로 가버렸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부시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정태복 당시 국장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998년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교육부 참 잘도 되겠네라고 혼자 중얼거렸지요.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하나 나라가 좀 시끄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형 문제로 난리친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이 정도입니다. 2004년의 월간조선 기자가 정태복 국장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기록한 것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의 이해찬 모습과 지금의 이해찬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념적 확신이 강한 사람의 행동인데 이념적 확신이 너무 강하면은 독선이 됩니다. 독선이 지나치면은 자해가 됩니다. 자해. 이해찬 대표는 지금 집권당의 얼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나이가 60을 넘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발언에서 나타난 모습, 그리고 1995년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벌써 23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해찬 정무부시장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데 일그러진 얼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